안녕하세요. 돈 벌어서 놀고 먹는 채널 이꼬입니다. 이번에 제주도의 찐 현지 맛집만 검색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135 지방도로와 동쪽 코스의 리얼 맛집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벌식당입니다. SNS에 올라온 각종 리뷰를 보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곳이기도 하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곳은 소고기 곰탕으로 매우 유명한 곳인데요. 고기가 정말 섭섭하지 않게, 아니 푸짐하게 들었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머리가 긴 손님을 반기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매우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리뷰의 절반을 도배할 정도로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진국이다, 고기향이 미쳤다, 이런 리뷰들과 함께 팽팽하게 맞서는 걸 보고 가게 앞에서 머리를 질끈 묶고 들어갔죠. 국물이 정말 말 그대로 진국이었습니다. 고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 국물을 다 비울 때까지 고기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리뷰에서는 마치 직접 본 것처럼 프림을 탔다, 캐러멜을 탔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한테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게 진국이기는 했고 살짝 느끼할 정도로 고소함이 깊었습니다. 원래 오래 끓이면 이렇게까지 크림색이 나올 수 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입에 착착 감기는 고소함과 달큰함이 깊고 부드러웠음에 만족하며 배 터지게 먹었답니다. 여기는 새별 카페입니다. 새별 오름과 마주하고 있는 오름뷰 맛집인데요. 보시다시피 외관은 아주 낡고 오래된 리조트 같습니다. 리조트가 맞습니다. 과거에는 꽤 잘 나가던 호텔 건물이었는데 내부만 공사해서 오늘날의 멋지고 이색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죠. 옆에는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는데요. 똑같은 새별 오름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카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거의 호텔이었으니 대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습니다. 외관만큼이나 평범하진 않고요. 독특한 좌식 방식도 많이 보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빵 종류를 맛볼 수 있는데요. 빵 덕후들에게는 약간 평범했다랄까요? 커피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매우 사악합니다. 뷰값이 포함된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요즘 말하는 인싸 맛집, 사진 맛집으로는 아주 최상입니다. 자리는 탁 트인 뷰를 조망할 수 있는 2층을 추천하겠습니다. 바깥으로 새별 오름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 창틀에 가려져서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땐 밖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곳은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든 바당국수라는 곳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꼭 제주 토속 음식인 고기국수를 먹는 편이라서 웬만큼 유명한 국수집은 거의 다 가봤는데요. 여기는 5손가락 안에 꼽는 곳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 돈베고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달큰한 맛과 고소한 향만 남긴 채 삶아낼 수 있는지 아주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육즙이 풍부하고 비린내는 0.0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쌈을 싸먹을 이유가, 아니 쌈을 싸먹으면 안 되는 고기예요. 이 돈베고기를 감싸고 있는 풍미 가득한 구수한 향과 맛을 가려버리거든요. 고기국수는 사리곰탕 같습니다. 농심 사리곰탕을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그 곰탕의 감칠맛과 일본 라멘의 고소함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 일본 라멘의 국물을 즐긴다면 전혀 거부감 없고 아주 친근할 겁니다. 시원하고 개운하기까지 하니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겠습니다. 고기도 푸짐하게 들어있는데요. 돈베고기와는 달리 뒷다리 부위를 조금 사용하나 봅니다. 살코기 위주고 살짝 퍽퍽하네요. 국물이 맛있으니 용서되지만 고기의 진심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서귀포 올레시장 근처라서 관광객이 많을 것 같지만 살짝 외져 있어서 모든 테이블에서 찐 제주 사투리 ASMR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제 귀가 아주 신기했습니다. 정인의 해물탕에 갔다가 관광객들로 꽉 채워진 모습을 보고 왔던 터라 더욱 여행 온 기분을 실감하며 제주다운 제주 음식으로 위장을 채웠습니다. 약간 굴 냄새가 나요.
2차로 서귀포 나이트라이프의 성지인 올레시장에 왔습니다. 일반적인 전통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명소 같은 곳이죠. 한켠에는 야시장도 별도로 운영되어 있어서 다양한 퓨전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음식과 주류를 각각 따로 구매해서 간이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음악 소리도 시끌벅적한 게 아주 작은 축제에 온 것 같아요. 불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곳도 있고요. 생소한 메뉴들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항상 선택하는 메뉴는 본 시장 안에 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처럼 시장 안에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간단하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딱새우회 선택했습니다. 횟집 아니고서야 어디서 먹겠습니까? 육지에서 먹기 힘들고 저렴한 데다 손질도 되어 있어서 무조건 선택입니다. 다음은 말이 필요 없는 신산 나들목 식당입니다. 어머, 벌써 친구요. 고기 부위가 아주 다양하죠? 제주산 흑돼지 구이 전문점인데요. 특히 지금 보시는 흑돼지 특수 부위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특수 부위라고 해봤자 항정살, 갈비살, 덜미살 뭐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콧살, 턱살, 관자살, 돈차돌 등등 별 희한한 부위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각 부위별로 이름표를 달고 있어서 지금 내가 어떤 걸 굽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각각의 맛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재밌게 먹을 수 있답니다. 한 가지 룰이 있다면 고기가 나열된 순서대로 구워야 한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기름기가 많아서 빨리 느끼함을 느낄 수 있고 불이 빨리 타올라서 맛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계가 쫀득한 덜미살부터 먹었는데요. 첫 잔부터 술을 부릅니다. 너무 고소하고 육즙이 미쳤어요. 지금까지 먹은 덜미살도 이렇게 촉촉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는데요. 관자살은 관자놀이를 말할 때 그 관자예요.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턱살은 돼지의 턱이고요. 식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탱글탱글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육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씹어도 아우 입에서 막 파티가 벌어져요. 비계가 적어서 느끼함도 적고 살짝 소고기 느낌도 납니다. 진심으로 아껴 먹었던 부위 중 하나였어요. 어머! 요살 턱살 안 나오는데. 다시 제주도 가야 되나? 그 다음 순서는 볼살입니다. 볼살은 서울에도 전문점이 있기 때문에 종종 먹으러 가는데요. 찰진 듯한 첫 식감과 부드러운 뒷식감이 차례로 이어지는 게 역시 맛있네요. 다소 생소한 비주얼의 갈매기살은 기름 반, 살 반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갈비살처럼 탱글하고 쫄깃한 식감이 끝내주고요. 육즙이 가장 극에 달했던 맛이었어요. 콧살은 또 어떤 맛일까요? 돼지 코는 거의 순댓국집에서 머릿고기로 드셔보셨을 거예요. 식감이 비슷하긴 한데 좀 더 부드럽고 담백했습니다. 세로로 갈라서 먹으면 가로로 잘랐을 때보다 탱글거림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뒤로 갈수록 기름이 많긴 했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았다는 건 안 비밀. 돈차돌은 안목살 쪽 부위라고 합니다. 소고기 차돌이 비계가 쫄깃한 게 포인트인 듯이 돈차돌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삼겹살 느낌과 거의 흡사해서 기대한 것보단 만족도는 낮았어요. 하지만 전체 만족도는 최상이에요. 정말 바라는데요. 여긴 정말 다른 유명 유튜버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제주시에 있는 금호 식육점입니다. 식육점이기도 하면서 도민분들이 주로 애용하시는 막창순대 맛집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처음에는 그냥 소소하게 조금씩 만드셔서 파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판에 따로 써있거나 하진 않아요. 주변 주민분들께 아름아름 알려진 게 저까지 알게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막창순대의 찐 매력을 알게 해준 곳입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해요. 무게를 재서 가격을 책정하시는데요. 두 줄에 약 7,000원에서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어요.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포장만 가능합니다. 냉동된 것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안심이죠. 맛집이라기보다는 가성비 광어횟집으로 매우 유명한 광어다입니다.
대광어를 양식하는 대형 양식장이 가게 뒤편에 있는데요. 대량의 광어를 이마트에 납품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규모가 크고 모든 요리는 광어로만 만들어요. 광어 회부터 초밥, 튀김, 물회 등 아주 다양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단체 손님과 대기줄이 엄청납니다. 뭐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되지만요. 저희는 광어 초밥과 물회와 튀김을 주문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맛과 양 대비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퀄리티와 양과 가격이었는데요. 물회와 초밥이 각각 11,000원인데 이 정도의 양은 아주 흔합니다. 맛은 평타, 특별할 게 없는 게 물의 맛이고 초밥 양념 역시 그냥 뭐 평범해요.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이곳이 이렇게까지 유명할 일인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튀김은 푸짐한 편이고요. 가격은 22,000원. 뜨거울 때 튀김을 그냥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비린내가 한번 확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그런데 소스가 상큼함과 고소함의 조화를 아주 환상적으로 이루고 있어서 비린내를 금세 만회해버리는 맛의 포인트입니다. 유자가 들어간 것 같고요. 상큼 시원한 소스 덕분에 튀김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긴 대기 시간 대비 만족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식 광어회를 엄청 좋아하지만 횟집 가서 먹기 부담된다면 경험 삼아 올만하고요. 가성비에 대한 기대는 갖지 않길 권장합니다. 10년 전부터 단골인 저의 최애 맛집 산지 해장국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도민 맛집이었는데 어느새 분점까지 생기고 유튜브 여기저기 소개돼서 더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도 맛이나 퀄리티가 변함없이 여전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기 힘들 정도로 푸짐한 양을 내어주시는데 내장 손질과 소곱창 손질을 너무 깔끔하게 하셔서 잡내가 전혀 없죠. 여기는 내장탕과 선지해장국 두 메뉴만 판매하는데요. 산지해장국에서는 무조건 내장탕입니다. 깔끔한데 찐하고 시원한데 구수함이 아주 적절한 균형을 이루죠. 마늘을 얹어 먹으면 10년 전 서귀포에서 마신 한라산 숙취도 해소된답니다. 분점도 맛과 퀄리티가 비슷했습니다. 다만 뚝배기가 조금 작아 보였다는 건 기분 탓일까요? 물론 그날의 배고픔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산지해장국을 다닌 이래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운 건 처음이라 뚝배기 용량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긴 하더군요. 그래도 맛집임에는 틀림없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행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